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우리가 에코 없어진 것 같다고 이게 하자마자 그 영상에 에코가 그 말하는 그 부분에 에코가 그래요. 들어가 있더라고. 마이크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 에코가 껴 있더라고요. 야, 씨. 진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이 몇 안 되는 좌절감. 그래서 결국엔 믹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냥 다 환불시키고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는 제발 잘 되기를 지금 네. 믹서를 활용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건 에코는 아니고 약간 두 번 들린다? 딜레이? 약간 요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그래서 제발 깔끔하게 나오길 네, 깔끔하게 빌면서. 영상 네. 녹음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트를 어제 긴급 라이브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 그렇죠. 어제 좀 떨어진 음, 폭이 크긴 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세선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요게 사실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긴급 라이브를 켜면 오늘 영상 찍을 게 없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차라리 확실히 뚫린 다음에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안 했고 자 일단은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재밌는 걸 한번 같이 볼 텐데 예전에 금이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근데 이제 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금이 중간 한번 휘리릭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요렇게 금이랑 여기는 얘가 금이에요. 금 차트예요. 그래서 금 차트랑 겹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금과 비트코인의 평행 이론. 근데 이제 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금도 요 직전에 있었던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고점이. 네, 그렇죠. 이 고점을 돌파할 때에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요런 움직임이 있었어. 살짝 위로 뚫었다가 78.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근데 왜 지금 비트코인이 그 모습을 왜 지금.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라는 건 우연이죠. 근데 사실 어, 어. 금도 이 모습이 나왔던 그 트리거가 됐던 게 ETF인 거고. 여기가 이제 ETF고. 네. 그래서 완벽하게 ETF식이랑 움직이는 게 거의 똑같다. 여전히.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거대로 간다라고 치면 1.2까지는 안 갔고, 고점은 뚫었으나 127.2까지는 안 갔고, 떨어지는 건 78.6%까지 떨어졌고, 네. 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비트코인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대로 적용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127.2까지 안 간 거는 뭐 거의 확실하고, 127.2까지 안 간 건 확실하고, 78.6%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52,700, 한 53,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금이랑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똑같이 간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엄청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도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 즈음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내가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네가 덧붙일 걸 덧붙이면 좋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라인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은 장기적인 분석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을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라인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제 X에도 해놨었습니다. 제 X에도 요 라인이 중요하다. 4월 2일이니까 어제죠? 어제가 아니고 어제 새벽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감상 한 이틀 정도 지난 느낌이거든요. 네, 어제는 어제죠. 그래서 요 라인이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요 테스트가 여기에 뚫리면 요 아래 있는 데까지 여기는 요 파란색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얘기였고, 지금 이제 이건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이걸 뚫렸다고 봐오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음, 종가 마감은 추세선 위에서 된 거고 음, 오늘 올라간다고 하면 오늘도 종가 음, 마감이 추세선 위에서 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뚫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뚫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지켜주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확실히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는 조금 더 확실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주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 마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에는. 네. 그리고 로그 차트로 본다면 뚫렸습니다. 아까 건 선형 차트였고, 이건 로그 차트거든요.
로고 차트랑 선형 차트의 차이점을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뭘로 보는 게 맞느냐는 그때그때 뭐 사람들의 성향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요 로고 차트에 기반했었거든요. 그래서 로고 차트를 보면 뚫렸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사실상 그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가던 요 스피드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낮아진 거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어쨌든 요 파란색 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이제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48,000까지 떨어지겠지만 49,000 한 5만 정도까지네요. 근데 여기 수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죠. 네, 낮고 AB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BC가 아니고 A, B, C 이렇게 눕습니다. 네,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A, B, C로 눕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1, 2 저는 네. 그다음에 뭐 3, 4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누우면서 476.4%까지 떨어지면 한 56,000 정도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저점을 한번 갱신하고 나서 튀어오르는 이런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ABC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ABC 겪고 나서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반감기다. 여기 있는 게 요 세로선이 반감기이고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요 검은색이 직전에서는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사실 그림이 더 좋아요. 그림이 좋다라는 얘기가 뭔지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의 패턴 같은 걸 좀 살펴봤을 때는 자 반감기 지나고 나서 고점을 돌파 그리고 반감기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뭐 8달 정도 뒤에 비트코인 고점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달 동안 알트코인 폭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감기 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너무 과거와는 다른 네, 그렇죠. 좀 빡빡했던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정상적이란 말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과거에 비트코인이 움직였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훨씬 낫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과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성향 차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김프로의 의견도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과거 패턴과 똑같이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제일 대응하기 쉽고 조금 천천히 올라도 잘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지 1번 겪을지도 헷갈려.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헷갈려. 그리고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도 어려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정을 애매하게 받고 올라가 버리면 내가 본 엘리엇 파동이 맞는지도 헷갈리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좀 나아 보인다. 물론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100% 보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뭐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건 뭐 59,000에서 한 56,000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뭐 꼬리를 단다라고 하면 54,000, 한 53,000?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잖아. 그거랑 똑같잖아. 아, 그렇죠. 그렇게 간다고 치면은. 그 78.6%가 53,000이었잖아. 네. 맞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또 금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졌다 하는 거면. 는 우연이죠. 우연이죠. 네. 근데 기간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한 5월 정도쯤에 반감기 직후에 저점 근처, 반감기 즈음에 저점. 뭐 그러면서 이제 뉴스도 쏟아져 나오겠죠. 이번에는 반감기로 인한 상승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헛소리 뉴스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냥 아주 뭐 반감기로 인해서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둥, 뭐 반감기 때문에 뭐 채굴 업체들이 망해가지고 뭐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진다는 둥, 채굴자에 대한 영향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채굴자 이제 뭐 다 떠났다고 네. 막 이런 뉴스 나오겠죠. 이제. 채굴자들 다 이제 영향이 좀 적어요. 채굴자들이 하루에 채굴한 양보다 바이낸스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그 비트코인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저때 타이밍 보니까 또 그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ETF 결국 안 해준다 이러면서 떨구고. 아니면 뭐 SEC랑 코인베이스 소송, 음, 뭐 아니면은 뭐 블랙록 현물 ETF 뭐 유출량, 뭐 그레이스케일 유출량, 뭐 이런 거 뭐 소재는 많죠. 네. 흔들 만한 여지는 꽤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 간다라고 치면은 한 반감기 즈음에 거의 저점, 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요 라인에 터치하고 요 뚫고 올라가는 거는 그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거는 한 5월 말이나 한 6월쯤, 네. 예, 6월 초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6월 초에 고점을 돌파하면 6월 한 달 동안 한 달 혹은 한 달 반 동안 이제 두 배로 가는 1억에서 2억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상승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금이랑 똑같이 간다라고 치면, 네, 그리고 과거 패턴대로 간다라고 치면,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작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요거를 요렇게 1, 2로 봤거든요. 이제 얘를 1, 2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3, 4, 1, 2, 3, 4 이렇게 봤는데 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이제 그때 그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 소송한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아, 네. 예. 아닌가? 맞다. 이때 맞다. 3월 27일 요쯤이었으니까 맞네. 네, 딱. 맞아요. 네. 이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꼬리 때문에 좀 제외하느냐 안 제외하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요거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76.4%가 한 5만 6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꼬리까지 달거나 뭐 이러면은 뭐 한 5만 4천, 5만 3천까지도 가능은 하다 정도인 네. 거고 어제 네가 봤던 건 조금 달랐잖아. 그렇죠. 저는 이거를 이제 꼬리를 무시하고 요거를 무시하고 본 차트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1, 2, 3으로 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261.8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 만약에 69,000 위로 못 올라온다라고 치면은 최대 59,000까지 떨어진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도 보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또 깨졌잖아. 네, 이거는 근데 이미 여기까지 깨졌기 때문에 의미가 가능성이 없고, 없어지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동 카운팅적으로 봐도 솔직히 이렇게 C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근데 이제 김프로가 보는 거는 조금 덜 떨어지는 것, 그렇죠. 제가 보는 건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그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정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 근데 너 때문에 그 팔았는데 올라갔잖아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불장 초입이니까 떨어지면 산다의 마인드로 하는 게 맞다고요. 네, 아시겠죠? 매매 전략이 어떻게 짜는지가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실력이에요.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를 할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랜드를 강이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강원랜드는 홀짝이 없으니까, 홀짝이 없는 게 아니고 횡보가 없으니까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걸 갖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중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가. 예. 그리고 숏을 잡아가지고 그냥 치고 올라가게 되면 탈출할 기회가 전혀 없어. 근데 롱을 잡으면 어찌됐든 그 자리까지 다시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롱 포지션, 그러니까 코인을 사는 거예요. 코인을 사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라고 친다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천히 살려고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결국 결과는 저긴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졌다 올라간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서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정도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요 아래서 매수를 잘 하면 더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방 수익권으로 올라온다. 근데 오히려 요 올라갈 때 타이밍을 못 잡고 그때 코인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수익을 다 날려버린다. 요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요렇고 그다음에 일본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도 한번 같이 보면은 그 중심선을 일단 뚫고 떨어졌고 요 하단선 같은 경우에가 한 62,000 정도고 네. 그다음에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 7%, 6, 7 정도 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조금 한 더 7 정도? 좁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네. 그래서 그
요 파동대로 친다면 제가 본 대로라고 하면 1, 2, 3, 4, 5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261.8 근처에서 어쨌든 반등이 한번 있고 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5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터치하고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락 횡보가 조금 길겠죠.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4월이니까 한 6월부터 올라간다고 하시면 4월, 5월 2달 정도는 그냥 하락 횡보의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이 지루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덧붙일 거 혹시 있어? 글쎄요. 뭐 차트상으로는 제가 덧붙일 거는 더 없기는 한데 음. 뭐 제가 본 것대로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가 정확하게 거기가 361.8이 끝? 나오거든요. 아. 네. 해가지고 아예 여기서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락 횡보 계속 해가지고 2달 정도를 지루하게 간다고 하면은 그걸로 오히려 개미를 털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점 한번 깨고 올라간다는 것도 요거 저점 깨봐요. 그럼 개미들 털리겠죠? 그렇죠. 저는 죽을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반감기 전후로다가 제일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전 장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채굴자들이 다 판대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지금 탈출해야 되나 하면은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했던 얘기가 있잖아. 요거 카피 트레이딩 요거 제가 제 지인이랑 같이 개발한 지표를 네. 가지고 하는 건데 이때 갑자기 얘가 숏을 잡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숏을 잡아가지고 지금 아니 이 와중에 숏을 잡는다고? 요 추세선 지지받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숏을 잡는다고? 왜냐면 상당히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롱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수익 구간이었는데 이걸 숏으로 스위칭한다고라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고. 매매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컴퓨터가 더 잘하긴 잘하나. 단순히 단타만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가는 걸로 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거 계속 횡보하니까 야 여기서 포지션 바꿔버렸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요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반과 다른 것이고 네. 사실 지금은 포트폴리오반 수익이 조금 더 낮긴 합니다. 네. 네, 불장이 있기 때문에 불장일 때는 그냥 롱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정말 길게 보면 하락장 상승장 다 겪어보면 얘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낮긴 합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반은 어쨌든 불장에 맞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커피 트레이딩은 불장 하락장까지 전부 다 겪는 걸 전제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포트폴리오반 하락장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요 카피 트레이딩 하는 방법은 요거 제거 더보기란에 보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 안 하셔도 괜찮고 네. 네, 해서 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발 요번에는 진짜 소리가 정상적으로 제발 들어가 있기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